(1170년) 고려의 무신들이 문신들에 대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주동자는 정중부, 이해방 등이었습니다. 늙은 무신들의 대표가 정중부, 젊은 무신들의 대표가 이해방이라고 보면 되겠죠. 무신들은 승리를 거두지만 곧 무신들 간의 내부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1174년에 정중부가 보낸 자객에 의해 이해방은 살해됩니다. 이해방이 죽자 그의 친동생 이리는 자신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갑니다. 이해방은 전주이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린이라는 사람이 태조 이성계의 6대조 조상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성계는 분명히 함경도 지역이 그 기반이었던 무장이었습니다. 전주이씨인 그가 왜 그 먼 함경도까지 가야 했던 것일까요? 사는 지역의 이동이 자유로운 현대와는 달리 그 시대에는 대개 자신의 본관인 지역에서 사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이성계의 사대조, 즉 고조부인 이한사라는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한사는 용비어 첨가에 목조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비어 첨가에서는 이성계의 사대조 조상들까지 사후 추존하여 임금으로 부르는데 해동육룡이 나라샤, 노 시작되는 구절의 해동육룡은 목조, 입조, 도조, 환조, 태조 이성계 그리고 태종 이방원까지가 이 육룡 6마리의 용에 해당하죠. 이한사는 그의 조상들처럼 전주에서 호족으로 살았는데 어떤 관리와 여자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서 투옥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는 무리들 수천 명을 거느리고 강원도 삼척으로 이주했다가 다시 지금의 함경도 원산에 해당하는 동북면 의주로 이주합니다. 그 뒤로는 원나라에 투항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천호 벼슬을 받고 다루가치의 직함도 받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 지역의 유력자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이 공민왕의 상성총관부 탈환이라는 과업에 협력하여 원나라를 버리고 고려의 신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세력 기반은 함경도 지역에 있었죠. 이것이 이성계가 전주이씨임에도 함경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배경입니다. 고려는 문벌 귀족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귀족이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보다는 집안이나 핏줄 등 출신 배경이 우선이 됩니다. 이것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고려 말에 출현합니다. 신진사대부라고도 명명되는 세력이죠.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정도전과 같이 내세울 배경은 거의 없지만 능력은 있는 세력에게는 고려라는 왕조 자체를 뒤엎을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조를 새로 만들 만한 도구, 즉 무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영이나 조민수 같은 귀족 출신의 무장들은 처음부터 함께 세상사를 논의할 대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다릅니다. 우선 그의 아버지가 부원배, 즉 요즘의 친일파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황제에게 천호장의 벼슬을 받고 충성하다가 기회를 틈타 고려의 지배 세력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고려 지배층에게 있어서는 배신자와 같은 자들이죠. 그 조상들도 변방의 거친 지역인 동북면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촌놈들이죠. 한마디로 고려의 지배 세력 중에서도 철저한 아웃사이더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성계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능력과 힘은 출중합니다. 정도전 등 혁명파가 보기에는 자신들과 왕조 교체라는 꿈을 같이 하기에는 이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성계의 무력과 정도전의 설계가 탄생시킨 왕조가 조선 왕조였습니다. 물론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에 의해서 그 꿈은 사라졌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이방원도 정도전이 만든 체제나 제도 등 여러 가지를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도전 등이 만든 설계도는 훌륭했던 것입니다. 고려 왕조는 무신의 난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히 흔들립니다. 무신 집권 기간 중에는 그들 간의 권력 투쟁은 물론 각지에서 일어난 각종 반란들로 나라 안은 시끄러웠습니다.
기를 이어서 몽골의 침략, 홍건적의 침입, 왜구의 끊임없는 노략질 등 네오 외환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1392년 이일방의 후손인 이성계에 의해 새 왕조가 개국됩니다. 이일방이 죽은 지 220년이 지난 뒤의 일이죠. 그리고 조선 왕조는 1592년 건국한 지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라는 큰 파도를 만나 휘청거립니다. 기를 이어서 병자호란 등 외부적 요인 그리고 선조의 반개승통을 기점으로 왕위의 정통성이 흔들거리며 당쟁의 심화와 각종 부패와 밀란 등 내부적 요인으로 흔들리다가 결국 식민지라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합니다. 이이방이라는 역적이 흔든 나라를 그 후손이 이어받아 새로운 왕조를 열고 다시 그 기간만큼의 시간이 지난 뒤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만 가는 것도 혹은 뒤로만 가는 것도 아닌 것이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